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상견례에서 벌어진 한마디 말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 이야기죠. 주인공은 29살 간호사 이하은 씨인데요. 이분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은 씨가 6살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는데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조수석에 앉아 계셨고 하은이는 뒷좌석에서 인형을 안고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화물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하은이는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6살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거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하은이 곁에 있던 건 할머니 고경숙 씨였습니다. 당시 57살이었던 경숙 씨는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손녀를 맡게 된 거예요. 하은아, 괜찮니? 할머니가 여기 있어. 경숙 씨는 어린 하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경숙 씨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죠. 자신의 인생 계획 같은 건 모두 뒤로 밀어두고 손녀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경숙 씨가 운영하던 건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가게 이름도 그냥 경숙이네 분식이었죠. 떡볶이 한 그릇에 2,000원, 김밥 한 줄에 1,500원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아도 하루 수입이 5만 원을 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경숙 씨는 하은이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할머니한테 말해봐. 매일 저녁 하은이가 집에 오면 경숙 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가게 일이 바빠도 하은이와 대화하는 시간만큼은 꼭 만들었죠. 그리고 하은이가 잠들고 나서야 다음날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 속 준비하고 떡볶이 국물 끓이고 하은이 도시락도 챙겨야 했거든요. 경숙 씨는 하은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주눅 들지 않도록 도시락만큼은 정성스럽게 싸줬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제일 맛있는 도시락 먹어야지. 하은이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새 옷이나 장난감을 가져와도 부러워하지 않았죠.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 이런 말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경숙 씨가 학원비를 대줄 형편은 안 되었지만 하은이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죠.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공부라도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하은이는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고요. 경숙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해요. 기쁘고 고마워서 나온 눈물이었죠. 대학 시절에도 하은이는 알바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카페 서빙, 과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죠. 내가 간호사가 되면 할머니한테 효도해 드릴 거야. 그리고 드디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대학병원 취직도 성공했고요. 첫 월급을 받은 날 하은이는 경숙 씨께 통장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그런데 경숙 씨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너는 내 앞길이나 걱정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대신 하은이에게 용돈을 쥐어줬죠. 여전히 자신보다는 손녀가 먼저였던 거예요. 하은이가 병원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서지후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죠. 지우 씨는 32살의 의사였는데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했어요. 지우 씨와 하은 씨의 첫 만남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11시쯤이었어요. 응급실에 심장마비 환자가 실려왔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신호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제세동기 준비해 주세요. 지우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은 씨는 즉시 움직였죠. 제세동기를 가져오고 환자의 상의를 벗기고 패드를 정확한 위치에 붙였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빨랐어요. 마치 수많은 연습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충전 완료됐습니다. 하은 씨가 외쳤고 지우 씨가 클리어를 외치며 제세동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세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환자의 심박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맥박 돌아왔어요. 하은 씨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지우 씨도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간호사님 덕분이네요. 정말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우 씨는 하은 씨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감동받았다고 해요. 하은 씨는 진짜 천사 같아요. 환자분들이 하은 씨만 찾는 이유를 알겠어요. 실제로 하은 씨는 병원에서 유명했거든요. 환자들이 하은 간호사는 언제 오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어르신 환자분들이 하은 씨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은 씨는 환자분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챙겼죠. 때로는 환자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고요. 간호사님, 우리 딸이 부산에 있는데 언제 올까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에도 걱정 마세요. 분명 곧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우 씨는 이런 하은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저도 하은 씨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요. 이런 말을 자주 했죠. 두 사람이 가까워진 계기가 또 있었어요. 어느 날 하은 씨가 감기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도 출근했거든요. 지우 씨가 그걸 알고는 하은 씨, 왜 아픈 걸 말 안 했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괜찮아요. 오늘 중환자실에 새로 입원하신 할아버지가 계셔서요. 제가 없으면 불안해하실 거예요. 하은 씨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지우 씨는 정말 감동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몸이 우선이잖아요. 환자분께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우 씨가 직접 하은 씨를 집까지 데려다 줬죠. 그리고 다음 날 해열제와 감기약, 그리고 죽까지 사가지고 하은 씨 집에 문안을 왔어요. 하은 씨가 사는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월세는 40만 원 정도였고요. 지우 씨는 그 작은 방에서 하은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게 되었죠.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환자분들이 써준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 편지들은 뭐예요? 지우 씨가 물어봤을 때 하은 씨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환자분들이 가끔 써주세요. 너무 고마워서 버릴 수가 없어요. 편지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은 간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수술 받으실 때 너무 무서워하셨는데 간호사님이 계속 손 잡아주시고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 씨는 그때 확신했다고 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하은 씨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신 때문이었죠.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우 씨가 처음으로 하은 씨에게 가족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셨고 어머니는 대학에서 교육학 교수를 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하은 씨는 그 말을 듣고 움찔했어요. 자신과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좀 복잡해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럼 누가 키워주셨어요? 지우 씨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때 하은 씨는 할머니가요. 분식집 하시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지우 씨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님이 하은 씨 어머니나 마찬가지네요. 정말 훌륭하신 분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은 씨의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의사 집안이라면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애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지우 씨가 드디어 청혼을 했습니다.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저녁 8시쯤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시간이었죠. 지우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꺼냈을 때 하은 씨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하은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지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하은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뻐하기보다는 당황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지우 씨,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러자 지우 씨가 일어나서 하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우 씨는 하은 씨가 왜 망설이는지 궁금했죠. 그날 밤 하은 씨는 경숙 씨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지우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말에 경숙 씨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인 것 같던데. 하은이 마음은 어때?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데. 하은 씨가 말을 흐렸을 때 경숙 씨는 이미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할머니, 지우 씨 집은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 아버님은 유명한 변호사셨고 어머님은 대학 교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경숙 씨는 하은 씨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은아, 너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게 없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할머니가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그 남자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며칠을 고민하던 하은 씨는 결국 지우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우 씨, 저도 지우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지우 씨는 하은 씨를 들어올리며 기뻐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지우 씨가 상견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하은 씨,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죠. 언제가 좋을까요? 이때 하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저 부모님이 안 계셔요. 할머니 한 분뿐이에요. 지우 씨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정식으로 듣게 되니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럼 할머니님과 상견례를 하면 되죠. 할머니님이 하은 씨 어머님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지우 씨의 반응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하은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지우 씨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분식집 하는 할머니랑 상견례를 한다고 하면 하은 씨의 걱정을 지우 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할머니님이 하은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요. 하지만 하은 씨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우 씨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의 일이에요. 아들아, 정말 좋겠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니? 아버지 서동석 씨가 먼저 물어봤어요. 지우 씨가 하은 씨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분이 키우셨어요.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순간 어머니 박미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부모도 없고 분식집?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당황해하며 여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아이가 좋다는데. 하지만 미영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석 씨는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분식집 딸을 며느리로 들여요? 어머니, 하은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간호사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환자들이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님도 하은 씨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고요. 지후 씨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미영 씨는 완고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 분식집에서 자랐으면 당연히 품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지우 씨는 화가 났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은 씨를 만나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만나봐서 뭘 해? 벌써 다 보이는 걸 뭘. 할머니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했겠어? 웃기지도 않네. 미영 씨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결국 며칠간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지우 씨는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아버지는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이었죠. 미영 씨만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절대 안 돼. 우리 집 며느리는 최소한 부모가 있는 집 아이여야 해. 그것도 제대로 된 집안에. 미영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 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일단 만나보세요. 상견례를 해보시고 판단하세요. 하은 씨와 할머니님을 직접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결국 미영 씨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좋아. 만나보자. 하지만 내 생각은 안 바뀔 거야. 이렇게 해서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하은 씨와 경숙 씨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경숙 씨는 뭘 입을지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은아, 할머니가 한복을 입어야 하나? 아니면 정장이 나을까? 하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저희가 너무 부족하게 보이면 어떡하죠? 지우 씨 어머님이 교수셨다는데. 걱정이 태산 같았죠. 경숙 씨는 하은 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하은아, 우리가 떳떳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너를 이렇게 잘 키웠는데. 당당하게 가자.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경숙 씨도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식당이었습니다. 지우 씨가 예약한 곳이었는데 1인당 1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곳이었어요. 경숙 씨는 그 얘기를 듣고 더욱 부담스러워했죠. 하은아, 그런 비싼 데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니? 할머니는 처음이야. 경숙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하은 씨가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지우 씨가 있잖아요. 상견례 당일 경숙 씨는 새로 산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과는 달라서 어색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어요. 하은 씨도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죠. 한식당에 도착했을 때 지우 씨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아버지 서동석 씨는 온화한 인상의 60대 초반 남성이었고 어머니 박미영 씨는 단정한 옷차림에 품격 있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미영 씨의 표정에는 이미 불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 할머니 고경숙입니다. 경숙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미영 씨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짧고 건조한 대답뿐이었죠. 반면 동석 씨는 상당히 친근했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하은 씨를 혼자 키우시느라. 이런 말에 경숙 씨는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마운걸요.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지우 씨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은 씨가 병원에서 정말 인정받는 간호사예요. 하지만 미영 씨는 관심 없다는 듯이 그래요? 라고만 대답했죠. 대신 경숙 씨에게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분식집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하세요?
미영 씨의 질문에 경숙 씨가 네, 신림동에서 작은 분식집을 합니다. 아이고, 그럼 손에서 떡볶이 냄새는 안 나시겠죠? 미영 씨가 빙긋 웃으며 말했을 때 자리가 얼어붙었어요. 이건 명백한 무시였거든요. 하은 씨의 얼굴이 빨개졌고 지우 씨는 어머니 라고 제지했어요. 하지만 경숙 씨는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혹시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미영 씨가 시치미를 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영 씨는 계속해서 비꼬는 말을 했어요. 하은 씨는 어렸을 때부터 분식집 일을 많이 도왔겠네요. 김밥 말기는 잘하겠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끔 도왔습니다. 하은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을 때 미영 씨가 역시 그렇겠네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쩔 수 없죠. 동석 씨가 어색해하며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하은 씨는 간호학과를 나오셨다고 하던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네,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알바도 하면서요. 하은 씨의 대답에 미영 씨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면 성적이 좋았나 보네요. 그런데 부모님은 언제 오시나요? 순간 자리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영 씨가 일부러 던진 질문이었어요. 하은 씨와 경숙 씨가 어떤 처지인지 뻔히 알면서도 이런 질문을 한 거죠. 하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 그래요? 미영 씨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부모도 없는 자식이네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경숙 씨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하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고 있었고 지우 씨는 주먹을 꽉 쥔 채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우 씨가 화를 내려는 순간 경숙 씨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20년 넘게 삭힌 분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경숙 씨가 일어서자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쪽을 힐끗힐끗 보기 시작했어요. 경숙 씨의 표정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경숙 씨가 다시 물었을 때 미영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말을 말이에요? 부모도 없는 자식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경숙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식당 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단호했어요. 제가 23년 동안 키운 이 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을요. 미영 씨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경숙 씨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6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경숙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의 엄마이자 아버지였습니다. 23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분식차를 끌고 나갔어요. 경숙 씨의 목소리에는 23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하은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주눅 들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경숙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 아이 도시락은 매일 새벽에 정성껏 싸줬어요. 김밥 한 줄에 계란 후라이, 소세지까지 넣어서. 제가 먹을 건 없어도 이 아이 것만큼은 절대 부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 씨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지우 씨와 동석 씨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미영 씨만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비가 없어서 혼자 울었던 걸 알고 계시나요? 경숙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제가 금반지까지 팔아서 교복 사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절대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낡고 해진 통장이었는데 표지가 거의 찢어질 정도였죠. 이게 뭔지 아세요? 하은이가 태어난 지 1년 후부터 시작한 적금 통장이에요. 25년째 넣고 있는 통장입니다. 통장을 펼쳐서 보여주는 경숙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2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넣었어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아무리 병원비가 급해도 이 돈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자세히 보면 정말 매달 10만 원씩 정확하게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중간에 며칠씩 늦은 기록도 있었지만 빠진 달은 하나도 없었죠.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분식집을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25년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돈은 하은이 결혼할 때 주려고 모은 거예요. 제가 배고파도 아파도 새 옷이 필요해도 절대 쓰지 않았어요. 경숙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결혼해서 새 살림 차릴 때 보탬이 되라고 말이에요. 미영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동석 씨는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지우 씨는 경숙 씨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도 없는 자식이라고요? 경숙 씨가 다시 미영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 아이한테 부모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혈육은 아니어도 사랑으로 키웠어요. 경숙 씨가 또 다른 뭔가를 가방에서 꺼내기 시작했어요. 봉투 하나였는데 꽤 두꺼워 보였죠. 이것도 보시겠어요? 하은이가 병원에서 받은 감사 편지들이에요. 봉투 안에는 정말 많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떤 건 정성스럽게 편지지에 쓴 것도 있고 어떤 건 병원 메모지에 급하게 쓴 것도 있었죠.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우리 하은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실 거예요. 경숙 씨가 편지 하나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하은 간호사님, 우리 할머니가 수술 받으실 때 너무 무서워하셨는데 간호사님이 계속 손 잡아주시고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간호사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세요. 또 다른 편지도 읽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하은 간호사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살았어요. 그날 밤 내내 병실을 지켜주시면서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수십 통의 감사 편지들이 모두 하은 씨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간호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죠. 식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경숙 씨가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숙연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까지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이 편지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한 장을 더 꺼냈어요. 편지지가 좀 특별해 보였는데 아이가 그린 그림이 함께 있었거든요. 7살 아이가 쓴 편지예요. 경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은 이모,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이모가 계속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무서워할 때 이모가 손 잡아줬어요. 엄마가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모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편지와 함께 있던 그림을 보여주는 경숙 씨.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간호사복을 입은 하은 씨와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 그리고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은 씨의 머리 위에는 천사 날개까지 그려져 있었죠. 동석 씨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어요.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나왔죠. 지우 씨도 이미 감정이 북받쳐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미영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쉽게 사과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경숙 씨가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런 편지가 50여 통 있어요. 모두 하은이가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일하는지,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그런데도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해서 품격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숙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가 품격이 없는 아이로 보이세요? 하은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하지만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23년 동안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할머니의 마음을 새삼 깨달은 거예요. 하은아, 괜찮아. 할머니가 다 말할게. 경숙 씨가 하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다독였어요. 그리고 다시 미영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 아이 때문에 결혼도 못했고 제 인생도 포기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아요. 경숙 씨의 고백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이 아이가 간호학과에 합격했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 표창을 받았을 때,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세요? 경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라고요. 이 말에 하은 씨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하지만 경숙 씨가 하은 씨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은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너는 완벽해.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딸이야.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동석 씨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동석 씨가 경숙 씨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하은 씨와 경숙 씨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섣부른 판단을 했습니다. 미영 씨도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가벼웠어요. 하은 씨와 경숙 씨한테 정말 실례를 했네요. 하지만 경숙 씨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사과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지우 씨가 일어나서 경숙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지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은이를 좋아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경숙 씨가 지우 씨에게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미영 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경숙 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죠.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경숙 씨와 하은 씨한테 정말 큰 실례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교수 출신의 상류층 여성이 분식집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미영 씨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숙 씨도 당황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연세 있는 분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경숙 씨가 미영 씨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경숙 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하은 씨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전혀 몰랐어요. 동석 씨도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말리지 못한 것도 잘못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 씨가 급하게 부모님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하지만 두 분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죠. 경숙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경숙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소중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신 거겠죠. 미영 씨가 고개를 들어 경숙 씨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경숙 씨, 정말 훌륭하세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텐데. 저도 하은이가 있으니까 어머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경숙 씨가 미영 씨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으니까요. 미영 씨와 동석 씨가 자리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어요. 하은 씨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감동의 눈물이었죠. 하은 씨.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하은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어머님도 지우 씨가 소중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고마워요, 하은 씨. 정말 착하네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하은 씨와 경숙 씨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지우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죠. 동석 씨가 경숙 씨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경숙 씨 정말 존경합니다. 하은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저희도 하은 씨를 친딸처럼 아낄게요. 그리고 경숙 씨도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영 씨가 덧붙였어요. 하은 씨의 어머니는 곧 제 어머니이기도 하니까요. 이 말에 경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은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갈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영 씨는 경숙 씨와 하은 씨에게 정말 관심을 보였고 경숙 씨도 점점 마음을 열어갔죠. 경숙 씨, 분식집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미영 씨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을 때 경숙 씨가 대답했어요. 하은이 맞고 나서부터 시작했어요. 생계를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사업도 하시고. 동석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희도 배울 게 많네요. 하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미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은 씨, 이제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경숙 씨에게도 말했어요. 경숙 씨도 저를 편하게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사돈지간이 될 거잖아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동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식장도 저희가 예약하고 필요한 건 뭐든지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경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은이 결혼 비용은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보여준 통장을 다시 꺼냈죠. 이 돈으로 하은이 결혼식을 치를 거예요. 미영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런. 저희가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경숙 씨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인데. 하은이를 위해 모은 돈이에요.
당연히 하은이 결혼할 때 써야죠. 경숙 씨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지우 씨가 일어나서 경숙 씨와 미영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두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하은 씨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잘 모시겠어요. 그날 상견례 이후로 두 집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영 씨는 매주 경숙 씨의 분식집에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죠. 경숙 씨, 이 떡볶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미영 씨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을 때 경숙 씨는 기꺼이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비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2달 정도 지나자 미영 씨는 아예 앞치마를 두르고 경숙 씨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교수 출신이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고 있는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분이 하은이네 사돈 어른이시래요. 교수님이셨다는데 정말 겸손하시네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미영 씨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죠.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예식장은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로 정했는데 비용은 양쪽 집에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경숙 씨가 모은 1억 2천만 원 중 절반은 결혼 비용으로 나머지 절반은 하은 씨와 지우 씨의 신혼집 마련비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하은 씨가 부담스러워했지만 경숙 씨는 단호했어요. 하은아, 이 돈은 원래 내 돈이야. 할머니가 너를 위해 모은 거니까.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식 이틀 전 경숙 씨와 미영 씨는 함께 하은 씨의 드레스 피팅에 갔어요. 하은 씨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렸죠.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예쁠 수가. 경숙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을 때 미영 씨도 손수건을 꺼냈어요. 정말 천사 같아요. 지후가 복받았네요. 결혼식 당일 아침 경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은 씨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어요. 결혼식 날 아침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23년 동안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할머니. 하은 씨가 미역국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어떻게 할머니 없이 살아요? 바보야, 결혼한다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 언제든지 보러 올 수 있어. 경숙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병원 동료들, 환자분들과 가족들까지 하은 씨를 축하하러 온 거였죠. 특히 하은 씨가 간병했던 할머니 한 분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와서 우리 천사 간호사가 결혼한다고 안 올 수가 없지라고 말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하은 씨가 입장할 때였어요. 본래 아버지가 신부와 함께 걸어 들어가는데 하은 씨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숙 씨가 정장을 입고 하은 씨와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경숙 씨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했을 때 식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23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경숙 씨가 지우 씨에게 하은 씨의 손을 넘겨주며 말했어요. 우리 하은이를 잘 부탁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지우 씨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때 또 한 번의 감동이 있었어요. 미영 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경숙 씨 옆으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경숙 씨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경숙 씨, 이제 우리 둘이 함께 이 아이들을 지켜봐요. 하은이에게는 어머니가 2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요. 이 말에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하은 씨가 경숙 씨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아니, 엄마. 정말 사랑해요. 평생 효도할게요.
하은아, 너는 이미 충분히 효도했어. 이제는 내 행복만 생각해. 경숙 씨가 하은 씨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6개월 후 하은 씨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경숙 씨와 미영 씨는 함께 산부인과에 갔고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둘 다 눈물을 흘렸죠.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미영 씨가 물었을 때 경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은이가 정하면 되죠. 이제 엄마가 된 하은이가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날 병실에는 두 할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경숙 씨는 아기를 안고 하은 씨에게 말했어요. 하은아, 이제 너도 엄마가 됐구나. 할머니처럼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라. 하은 씨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키울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경숙 씨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23년 전 하은이를 맡게 된 날부터 써온 일기였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우리 하은이가 엄마가 되었다. 23년 전 6살 아이를 맡았을 때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 정말 감사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경숙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은 씨와 함께했던 23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힘들었지만 후회 없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라. 경숙 씨가 혼자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23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